토마토, 닭가슴살, 받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닥터디퍼런트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비타민 A 화장품 연고예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비타민 A 바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스티바 연고 말고 그냥 화장품으로 살 수 있는 이것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찍고 있어. 질려 있어요? 질려 있어요?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티날이 0.1% 들어있는데 새로 출시되는 거는 PhD 병원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처방으로만 살 수 있는 거고 약국에서 파는 건 아니고 의사가 처방하면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레티날 0.12%가 들어있어요. 가격은 얘가 52,000원, 얘는 55,000원, 3,000원 비싸져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보내줘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써보고 괜찮으면 사실 스티바가 세지만 부작용 때문에 다들 꺼려하셔서 순한 걸로 이거를 쓰라고 했지만 이거는 순한 만큼 스티바보다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티바랑 이거랑 중간 단계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보다 좀 센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티놀 함량 다른 거 말고는 다른 성분은 아예 똑같아요. 아예. 그래서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향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talking about leaving. Milk carton leg in my face. Smile vacant for the picture. Parents waiting in the driveway. Oh my darling Arizona, why you packing up your suitcase? Hasn't anybody told you? 너 강아지 어디야? 이거 맞아? 어? 뜯어볼까? 알겠어. 어. 와 진짜 같다. 진짜 같다. 와. 진짜 같다. 많이들 요청해주신 게 클렌징 밀크 말고 클렌징 오일 제가 쓰는 거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클렌징 오일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 워낙 여드름도 잘 나고 지름 피부염의 주사에 그런 예민성 피부이기 때문에 사실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선호했어요. 이게 교과서상이나 뭐 논문상으로 클렌징 오일이 여드름 만든다 그런 증거는 없는데 클렌징 오일이 유화가 안 돼서 남았거나 깨끗하게 지워지 않았을 때는 그게 분명히 남아서 여드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한 클렌징 밀크를 쭉 선호해 왔는데 잘 맞는 클렌징 오일을 찾으니까 그런 트러블 걱정 없이 클렌징 밀크처럼 편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찾은 제품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을 고를 때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 화장이 잘 지워지냐? 그리고 둘째, 유화가 잘 되냐? 셋째, 여드름이나 기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지. 유화가 잘 되면 트러블 같은 거는 잘 생기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유화됐어도 남아있는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2차로 폼 클렌징을 합니다. 그리고 폼 클렌징은 엄청 순하고 보습력이 있는 걸 쓰니까 두 번 한다고 더 막 건조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제 클렌징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1차 클렌저, 2차 클렌저. 1차 클렌징은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고 폼 클렌징은 제로이드 브랜드에서 나온 이 포밍 클렌저는 그냥 모든 타입에서 쓰는 거고 이 핀프로브 포밍 클렌저는 여드름 있는 사람들 쓰는 라인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효소 세안제 주 2회 쓰는 거. 클렌징 오일은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1년 전에 제가 클렌징 오일 써봐야겠다고 고민할 때쯤에 올리브영에서 판매 1위라고 해서 사봤고요.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그리고 이것도 화해 어플이랑 인터넷상에서 평이 좋길래 사봤어요. 일본 건데 치노시오야 클렌징 오일. 그리고 이거는 제 지인이 추천해서 너무 좋다고 추천해서 사온 건데 골든 호호가 클렌징 오일. 브랜드는 아이다 코스메틱이라는 데인데 브랜드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1위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인데요. 셋 다 어쨌건 제가 원했던 3가지 클렌징 오일의 적합성에 잘 맞아 들어갔고요. 이거는 만원대로 되게 싸고 이거는 3만원대, 이거는 좀 비싸요. 5만원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평생 할 거 맨날 비싼 것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지만이 저한테 좋다는 건데 저한테 어쨌건 잘 맞지만 비싼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격 괜찮은 거 하나, 이렇게 항상 구비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좀 이렇게 러빙을 할 때 조금 느끼해요. 뭐 세정력이라든지 유화라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그리고 유화가 조금 저 두 개보다는 여러 번 문질러야 유화가 돼서 좀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구매를 하게 된다면 저는 비싼 거 하나, 좀 싼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클렌징 제품은 아끼지 말고 푹 짜서 살살살살 손가락 끝으로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선크림 바르고 물 세안만 하거나 폼 클렌징 세안만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서 물로만 한 사람, 클렌징 오일을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분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클렌징 오일까지 해서 2차 세안은 해줘야 선크림이 지워진다고 나왔고 클렌징 폼으로 해도 선크림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선크림 바른 사람은 클렌징 폼으로 1차 세안만 할 게 아니라 2차 세안을 해야 된다. 그 결론이 나온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선크림 바른 분들도 귀찮으셔도 2차 세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화장을 안 하셨어도 2차 세안이 필요합니다. 유화 해볼게요. 뭘 묻혀볼까요? 하얗게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유화. 이게 진짜 유화가 잘 돼요. 한 번만 쭉 문지르면 바로 유화가 돼요. 그리고 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텍스처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제가 마스크 피부염으로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엄청 심해졌어서 지금 조금 좋아졌는데 여기 아직도 흔적 있죠.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심해진 이후로는 제가 원래 즐겼었던 이거 말고 제로이드에서 나온 여드름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징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징크 성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염 작용도 있고 그리고 살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진정에도 좋고 그리고 피지를 억제해서 피지 분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친구들 화장품에 징크 들어간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선크림에서도 무기자차가 징크가 들어있어서 여드름 있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같은 원리로 징크가 들어간 거는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엄청 부드러운 폼이 나와요. 부드럽게 엉겨드름 나서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제가 요새 로아큐탄을 먹거든요. 로아큐탄 먹은 지 2주 돼서 얼굴이 많이 건조해졌어요.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날 때는 실브릭이나 병원용 화장품 중에 인트린진 그리고 제로이드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댓글로 뭐 바르시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병원용 화장품 중에. 근데 세 개가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근데 제로이드는 그 어떤 화장품들보다 전성분이 가장 간단하고 적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전성분표에 있는 성분이 적을수록 그 성분에 의한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적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알러지 생겨서 오거나 뭐 화장품 바르고 뒤집힌 분들, 뭘 발라도 뒤집히는 분들은 가장 기본 크림으로 추천할 때 1등으로 제로이드를 생각해요. 알러지가 생길 화학 성분 자체가 적은 화장품이니까. 근데 그만큼 오일 같은 거나 그런 게 다른 것보다 개수가 적어서 조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보습감 있으면서도 라이트한 이거 둘 중에 이거 바르겠습니다. 로아큐탄 2주 먹으면서 입술이 이렇게 건조하게 트었어요. 이게 로아큐탄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 생긴 대신 여드름은 많이 줄었으니까 괜찮죠. 근데 유튜브 보거나 뭐 네이버 댓글 보면 부작용 무서워서 로아큐탄 못 먹는다. 그래서 로아큐탄 엄청 무서운 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입술 이렇게 되고 여드름 없어지면 좋지 않나요? 이거는 뭐 어차피 나으니까 케어만 하면 되니까. 로아큐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로아큐탄 먹고 입술 트거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입술 튼 분들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입술이 되게 자주 트는 편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로아큐탄을 자주 먹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였는데, 입술 관리 노하우가, 입술염이 생긴 경우에는 절대 각질 제거제나 그런 걸 스크러버를 쓰시면 안 돼요. 일단 보습을 해서 진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립밤도 크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입술 이렇게 뒤집어질 때 꿀팩 하시잖아요. 꿀 바르고 랩으로 감아두시잖아요. 저는 꿀 중에서도 마누카 꿀을 사용을 합니다. 꿀 중에서도 엄청난 탑급의 꿀이잖아요. 일반 꿀보다 보습력이라든지 재생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외과에서는 화상 환자분들 피부 까졌을 때 연고 대신 3살 빨리 돋으라고 마누카 꿀을 바르기도 해요. 실제로. 엄청 유명한 화상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화상 생기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재생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바르는 걸 보고 아 이거 피부 까졌을 때나 입술에 바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뒤로 이거를 꿀팩으로 입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말 못해요. 안녕, 잘 자요.